시간에 대면 때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을 뵈서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죠. 이제 마무리 잘 지시고 내년에 또 2학년으로 이제 가시게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여기 상담보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방법에 지역사회 방법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마치고 또 봉사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문화와 예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화생활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새 나가 자기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예술적인 그러한 그 충족을 해야만이 이제 행복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가 전 세계에서는 문화예술을 또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 또 캠페인, 교육활동, 도서관 사업을 자원문화 소외계층으로 위한 문화예술 체험을 확대 지원하여 문화적 차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죠. 지역 주민의 신체, 정신, 심리, 사회적 건강을 위하여 무료 이동 진료, HIV 또 그 다음에 AIDS 검사 및 치료, 상담 지원과 만성 신부전증 환자 지원, 알코올 중독자 재활시설 지원,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해외 여기 해외 지원도 있어요. 기초생활 교육. 그래서 스랑카 사회교육센터 지원, 미얀마 빈곤 아동 영양 개선 지원, 몽골 극빈 가족 취약 전 아동의 주간보호 및 기초생활 학습 지원, 또 의료 보건 지원이 있어요. 케냐 HIV 또 ADS 수직 감염 비율 감소를 위한 모잠 보건 사업, 연해주 고려인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사업 내용과 목표 방법에 대해서는 마치고 자원봉사에 대해 공부하겠어요. 여기 배분이 남았네. 배분 사업의 종류는 이제 신청 사업이, 계획 사업이, 긴급 지원 사업이 있고 지정 기탁 사업이 있어요. 신청 사업은 사회복지 증진을의 자유 주체 공모 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이 있고, 기획 사업은 모금회가 그 주체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 대상자로부터 지원받아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다. 긴급 지원 사업이에요. 긴급 지원 복지 그 법이 있죠. 그것도 이제 사회복지 선별복지예요. 재난구호 및 긴급보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지정기탁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 배분지역, 또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모금 사업 방법 중에서 모금은 연말 집중 모금과 연중
모금 캠페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연말 이웃 돕기 캠페인은 신문사나 방송사, ARS 이런 060, 700 이런 걸 통해서 집중 모금을 실시하고 연중 다양한 모금 활동, 뭐 방송 모금이라든가 사랑의 기장이라든가 한사랑 직장 모금 캠페인, 사랑의 자투리 캠페인 등을 통하여 모금한다. 그래서 공동 모금의 사회복지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다. 개인 모금, 이벤트, 캠페인 모금, 기업 모금, 인터넷 모금, 특별 모금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발전 방안에 첫째, 지역 공동 모금회의 지역 조직을 시도뿐만 아니라 점차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전국 공동모금회의 지역 공동모금회 간의 업무가 중복되어 갈등 현상이 예상되는 되므로 전국 공동모금회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을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배분은 지역 단체 대상자 프로그램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모금 관리 운영의 모든 면에서 공개적이고 효율적이고 운영 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어요. 자원봉사 센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자원봉사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이 이제 공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런티어 섹터인데 자원 정의를 한번 보겠어요.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가 있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며 자원봉사 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자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 또는 단체이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3조에 의해서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국가적으로 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기관이죠. 세금과 이런 국가의 재정으로만은 사실은 다 충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자원봉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가 있죠. 각 기부를 통하여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이다.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시작된 것은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 YWCA 적십자 활동이 시작된 시기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1978년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사회봉사센터를 부설로 설치하여 자원봉사 모집, 교육 및 훈련하여 필요한 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4년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사회복지계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일반 자원봉사단체들이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협의, 조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3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중고 생산원 중구생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였고 그 후 전국 시도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해오다가 2005년 6월 30일에 자원봉사 활동을 기본법으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겠어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법적 근거가 돼 있는가, 이러한 대목이죠. 안전 행정부 지침이에요. 안전행정부 전국 248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 2010년은 자원봉사 센터 역량 강화 지침을 수립해 범국민적 자원봉사 붐 조성과 자원봉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20조를 보겠어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사업 내용과 범위예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 활동 범위 및 적용받는 자원봉사의 범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오홍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약 및 해외 봉사 활동, 또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이 필요한 활동을 하나의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역할을 한번 보겠어요. 중앙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자원봉사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조사 연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 및 정보 교류, 자원봉사 정책 지원 및 협조, 자원봉사 통합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그 밖에 국가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보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시는 광역시, 도 지역기관, 단체들과 항상 협력체계 구축한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가 교육훈련을 시키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고,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시군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그 밖에 특별한 광역시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기초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을 또 보겠어요. 기초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자치구, 지역기관, 단체들과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소요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시, 군, 자치구,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 기능을 보겠어요. 수급자 조정 기능, 기록 등록 기능, 자원 기능, 양성 연수 기능, 홍보 개발 기능, 네트워크화 기능, 조사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또 발전 방향을 보겠어요. 발전 방향. 첫째, 관주도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탈피하여 민간이 주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확신해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의탁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는 곳이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에 실질적으로 한번 이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원봉사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도와주는 거, 나눔, 배려, 비슷한 말들이 떠오르죠. 그러면 자원봉사를 왜 해야 할까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 이 시간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부터 자원봉사의 필요성, 그리고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신청하는지 같이 배워볼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로, 의역하면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원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문으로는 볼룬타스라는 자발적인 의지와 사람이라는 뜻의 전미사를 합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지원하는 지원병을 부르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이 점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는 말로 부르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는 과거에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기부 등 자선 형태의 활동을 통한 소위 착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의 활동이었다면, 현재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주로 다양한 경험을 얻거나 의미 있는 여가로 말이죠. 자원봉사 활동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활동도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원봉사 동영상 교육 및 멘토링 봉사, 자원봉사 교육 등 교육봉사가 있고 문화, 예술 등의 공연 봉사활동, 관광 안내 등 문화와 관련된 봉사나 행사 진행을 돕는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들 아는 환경 정화 활동도 있고 TV에 나오는 태풍 피해나 강원도 산불에 관련하여 봉사 지원을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선별진료소에 업무 지원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 방역 봉사로 활동하는 재난봉사가 있고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도서관의 도서 정리 등 행정 업무, 농촌 활동이라 불리는 농어촌 봉사, 가사 서비스를 비롯한 생활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범위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한 재능 봉사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고 활동하는 기획 봉사활동의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자원봉사의 다양한 활동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자원봉사의 어원에도 나온 자발성입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활동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공익성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동체,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내가 쓰레기를 주울 때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를 줍는 것과 다 같이 이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자세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보수성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활동의 대가로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내가 돈을 받고서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닌 아르바이트겠죠. 네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자원봉사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교육이나 행사와 같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자원봉사 활동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활동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활동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육하원칙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계획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원칙의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지를 작성할 때도 육하원칙으로 예시를 들어 작성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뜻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가 왜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도대체 왜 듣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원봉사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기에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거나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 취직을 위한 준비 탐색으로 성장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고 기관의 역할이나 제도는 어떠한지 알게 되며 나의 생활과 주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서 핵가족화가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자신의 힘으로는 살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시설 부분이나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부분에는 서비스 제공의 형태 등의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주민 상호 간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만들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서 돕는 활동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점점 커져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봉사활동을 통한 큰 만족감과 기쁨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내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면역 기능이 증대되는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헬퍼스 하이 효과는 달리기 애호가들이 달리기를 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도취감을 일컫는 러너스 하이에서 비롯된 말로 남을 도우면서 혹은 돕고 나서 정서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남을 도와주지만 나에게는 뿌듯함이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자원봉사의 개념부터 효과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사람을 돕는 활동, 상담이나 지도 또는 업무 및 행사 지원 활동 등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할로 볼 수 있고요.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말을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 자원봉사 활동의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라는 개선점들을 알려주는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역할이나 보완자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관심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활동이나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활동에 대해서 자발적인,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환경 정화 활동,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에서 정장이나 치마를 입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무리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절대로 희생정신이 아닌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왜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상자들의 연령별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아이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거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설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금방 따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만 지나치게 잘 대해주는 편애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대할 때의 자세인데요.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당연히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겠죠. 편안한 상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미소로 화답하고 어르신의 수준에 맞는 언어나 용어, 즉 우리가 평소에 쓰는 줄임말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요. 다음은 장애인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줄 때는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물어보고 도와줍니다. 장애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보았을 때 유심히 또는 지그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면 기분 나쁘거나 저 사람 왜 쳐다보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동정보다는 이해와 노력이 뒷받침되면 좋은 관계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문화, 외국인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피부, 머리, 눈 등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말을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비방,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번역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전에 여행지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이 늘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자원봉사 신청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합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부터 신청까지 같이 볼까요? 먼저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사이트와의 봉사 실적 연계가 필요하신 경우 동의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실명 인증 방법을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장소 및 시간 등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SMS 수신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봉사 부가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 소속 센터와 희망 분야를 의정부시로 선택해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원하는 자원봉사를 골라서 신청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봉사 지역과 봉사 분야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하고 싶은 봉사 제목을 클릭합니다. 봉사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셨으면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에서 모집 중인 날짜를 체크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선택일자와 신청자 정보가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보 제공 및 수신 동의에 체크하시고 봉사활동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하루 인정 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경정화활동과 환경보조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지역사회 발전, 예를 들어 집 수리와 같은 주거 환경 개선, 문화행사, 축제 등의 활동은 8시간,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교통안전이나 범죄 예방 및 선도 관련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나 공공행정 사무지원 활동들도 최대 4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 밖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래 나와 있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활동한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네 번째, 출력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실적을 체크합니다. 다섯 번째, 출력 유형과 주민번호 노출 여부를 선택하시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1년 동안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분들에게 의정부시 관내 할인 가맹점을 이용 시
소정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250시간 이상이신 분들께는 관내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드립니다. 또한 해마다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온 우수자원봉사자와 우수자원봉사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의정부시의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어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제 지역 자활센터, 이제 각 시도시는 지역 자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어요.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자원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생산과 협동, 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인간 가치와 우선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빈민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소득을 얻거나 자영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발전 과정을 또 보겠어요. 1999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 도시 빈민이죠. 민민이 아니라 빈민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활 관련 활동을 시작되었고 1995년 3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실태 변화의 정책 과제로 자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국민복지기획단이 주체가 되어 설치 건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1년 4월 사단법인의 자활후견기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234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었고 2007년에는 지역사회 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50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 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를 보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급여 종류 7항 자활급여 명시 15조의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 발전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상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및 창업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표 다시 12-4를 보면 자활사업 추진체계로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총괄하고 종합자활 계획 수립 및 매년 12월에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역 자활센터 지정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자활정책 사업 총괄 관리 비규는 이제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보건복지 상위 기관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의 공공조직에서는 정책은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는 지역사회 자활센터 수립 매년 1, 2월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지급, 자활기관협회의 운영, 조건부 수급자의 책정 및 생계급여 중지 여부 결정, 참여자 자활 지원 계획 수립 관리가 있다. 읍면동사무소 조건부 수급자 확인조사 및 재산조사 여기 제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예요. 중앙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자활 자원을 위한 사업 개발과 평가를 하고, 또 광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활센터, 광역연대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창업 지원을 하고, 지역 특성화의 자활 프로그램 개발 보고, 지역 자활센터는 자활 교육, 고치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 관리,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발전,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요. 종합 취업 지원 계획 및 수립, 취업자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고용센터, 개인별 취업 지원 연계 수립 관리, 취업 발전 등 취업 자원 프로그램 시행, 취업 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자활센터의 사업. 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培養하려는 사업이다.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목적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을 참여하여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활 사례 관리. 그래서 1. 진입. 자활 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 기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자원하는 경로 설정 프로그램, 자활 사례 관리,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 제공, 취업 발전 등 자활 프로그램의 지원을 비롯하여 참여자의 자활 프로그램 수행 및 사후평가 등 자활센터에서 자활 참여자의 독립을 위해 수행하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자활 기업이에요.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탈빈곤은 이제 빈곤을 탈피한다는 뜻을 갖어요.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정 자활 기업을 말한다. 자활 근로사업은 이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계획 제공을 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촉진과 자활 기업 창업 등 위한 기초 능력 배양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의 이제 목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활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주요 사업,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하여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자영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 자활 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있다. 또 광역단체가 있죠. 광역자활센터에서는 기초단체에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 자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래서 중앙, 광역,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 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 사업 내실 및 자활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이에요. 시도 단위의 자활 기업 창업 지원,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의자에 대한 취업, 창업 지원 알선,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원, 지역 특성화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사업 계획 지원,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 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지도, 그 밖에 자활 촉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광역자활센터에서 또 중앙자활센터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가장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죠.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평가, 민간 자원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자원 업무를 전담하여 자활 사업의 지원 체계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겨볼게요. 주요 사업을 한번 보고 보겠어요. 자활 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평가 및 개발 및 평가, 광역 자활센터,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 기업 기술 경영 지도 평가,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취업 창업을 위하여 자활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국 단위의 자활 기업 창업 지원, 광역 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 단위 자활 기업 관리,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어요. 다음에는 여기 이어서 발전 방향서부터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